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원입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최영재 교수님께서는 지금 언론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맥락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김민정 교수님께서는 논의에 그동안 있었던 논의의 요약과 그리고 정리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제가 두 분 발제자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요즘에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유성민 교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답을 몰라서 그렇지 않은 거다. 왜 풀지 못하고 있는 거냐. 이용식 선생님은 과연 언론개혁이 지금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 10년 동안 정말로 많은 논의를 해왔고 사장 추천 방식, 이사 추천 많이 얘기해왔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이론적 논의가 정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물론 이건 언론학의 영역은 아니겠죠. 다분히 정치학적 영역이 되겠지만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그전까지 제가 참석했던 토론회에서는 주로 아까 지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하필 7대6이냐라든가 서추위가 얼마나 유효한 거라든가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최근 제가 느끼게 되는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적 지형의 문제, 한 번도 왜 우리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고서 들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을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정치 지형과 이것이 여야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종속되어 있는 공영방송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공허한 이론적 논의가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정치적인 공학만 따지게 되면은 근본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 토대가 없는 공허한 구호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문제는, 왜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공백 상태라고 불리우는 정치학의 국면입니다만은 왜 방송법이 통과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현재 공영방송에 관련된 위치를 보자면, 어저께 MBC 뉴스데스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만큼이나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분 동안 3.1절 관련 집회 보도를 했는데, 광화문에 있었던 보수 단체들의 집회를 한다 10분 동안 보도를 했습니다. 별다른 코멘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거기 나와 있던 모든 정치인과 대표자들의 발언들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8번째 곡진가에서 촛불 집회 보도가 스케치로 진행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지금 딱 언론 지형이 그렇습니다. 마치 탄핵의 찬반으로 나뉘어서 나라가 두 쪽이 난 것처럼, 이것에 대한 여론이 5대5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탄핵의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양측 주장의 합리성, 근거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입법적으로 대입하는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스펙타클한 집회의 규모와 찬성과 반대라는 이론으로만 정치지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러한 것들 재생산하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탄핵이 설령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탄핵 이후 또는 조기 대선 기간 동안에 더욱 강화될 진영 논리들, 그리고 무책임한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가 특정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식의 지금 현재 언론 지형은 언론노조에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도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식의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프레스센터에 있는데요. 시청적으로 고개를 눌렀는데 이스라엘기가 보여서 너무 놀랐습니다. 새로운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이고 구호에 치우치는 거기에 동참하는 언론 지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향후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좀 회의가 많이 듭니다. 깜짝 놀랐던 거는 MBC의 기자와 아나운서가 빨갱이는 죽여도 되라고 하는 방패를 든 스님과 함께 자랑스럽게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정치적인 올바름을 떠나가지고 도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정치 종속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행적인 보수 양당제의 결합이 산물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투표를 할 때 이번에 보수 단체 집회를 보고 있으면 일방적인 대통령의 옹호나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애내기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전도된 대의제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우리가 대의제를 말한다면 나를 지지하는 후보를 내가 찍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다 표를 던집니다. 그 후보가 나의 정치적 입장을 갖다 지지하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만 갑니다. 근데 정작 그 후보는 당선이 되고 나면 날 지지 안 합니다. 그래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좀 아닌 말로 팬클럽 정치와 같은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전도된 대의제 정치가 각 정당들로 하여금 정책이라든가 공약이 아닌 하나의 정당의 인격화, 어떤 히어로와 영웅들을 만들어내서 정권을 갖다가 잡게 하는 그런 식의 형태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영웅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식의 전도된 대의제에 충실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똑같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언론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도 개정안 얘기하면 저희는 진보로 분류됩니다. 연구자 입장을 봤을 때 언론노조는 진보 아닙니다. 한 중도 진보님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분이 없어지고 이분법적인 지역 속에서 방송법 개정의 논의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영 언론, 아까 뭐 YTN이나 연합뉴스가 다 포함해서요. 이런 언론들이 입법기구에 대한 종속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민영 방송보다 훨씬 더 그 자유도를 덜 누리게 되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종속될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이 정치적 종속이었다고 한다면은 최근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쟁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TVN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 어워드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좋아했던 상당히 많은 드라마가 CJ이거였구나.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시장 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영방송이 좀 더 빠른 수익 모델을 위해서 전형적인 지대 추구 행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신료의 인상이라든가 중앙광고를 포함한 광고 규제 완화 그리고 CPS의 인상 같은 것처럼 이게 보다 빠른 수익 전략으로 샀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의 강화보다는 지대 추구 행위를 통한 국가 의존이 더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행정부에 종속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입법부에 종속되고 행정부에 종속되는 있는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은 여야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 영역에 종속되어 있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정안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미흡하고 좀 이렇게 많이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야 7대6의 구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야가 마음대로 7대6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의기구지 않습니까? 늘 배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헌법기관이다. 그러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공영방송 이사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추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지를 다 공식화시켜 달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자꾸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대의기관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다가 저희들한테 만들려고 하면 저희 또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식의 공식화된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문제를 갖다가 자꾸만 여야 7대6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우리는 정치적이니까 우리가 뽑으면 편향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대의기관이 할 얘기인가. 그런 좀 의심이 들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93페이지부터 써놓은 일입니다. 지금의 방송법 개정안이 정치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관점을 틀어서 정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래된 정치 철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권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준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법에 포함시키고 어디까지를 법에 포함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방통위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관행적으로 6대3, 7대4로 되어 있죠. 법에 명시된 거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식의 권력을 갖다가 그나마 공식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법제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BS는 어디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민정 교수님이 지금 현재 종편을 포함해서 편성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종편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행 조건의 점검 사항으로 TV조선이 편성위원회를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가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편성위원회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려면은 SBS를 포함해서 지금 사측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편성위원회가 그렇게 사측의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는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공식적인 관행적인 부분들을 합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체가 권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과도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에 대한 반대들은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정권이 교체되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전횡의 국가 영역을 그대로 보존시킬 것이고요. 대통령의 정점에 서 있는 이런 체제에서는 정권을 누가 획득하든지 간에 국가 영역에서 억압당하는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 여당에서는 지금의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식의 법을 만들고 관행적인 또는 그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법으로부터 독립되려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그러한 식의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향후 저도 가장 주목할 부분이 앞으로 이번에는 단순히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체제를 포함해서 왜 지금 이 국면에서 흔히 말하는 6개 개혁 입법 과제들이 왜 통과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좀 깊은 논의와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